예, 형님. 집에 예. 아직도 귀신이 있어요? 그러고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뭐, 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니, 혼자 있을 때 좀 무서운 거. 그것도 그렇고, 막 자고 있으면은, 막 네. 뒤에서 막 혼자 있는데 막 속삭이는 게 들린 것 같고, 저번에는 자고 딱 일어났는데, 눈앞에 사람 형상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봤어요. 처음이죠. 여자친구도 처음 괜찮다가 또 그래가지고 그렇다 네. 하니까는 이거 혼자서 잘락하면 계속 막 심장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네. 정신 나가가지고 수면제 처방을 받을까 이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 잠을 못 자니까 여자친구가 계속 그래도 저는 못 느꼈는데 네. 계속 저도 신경을 쓰니까 계속 몇 달 동안 그 신경을 쓰니까 몸소리 저래요. 너무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근데 나도 안 겪어봤으니까 맞죠?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저도 오늘 문어 잡고 와갖고 지금 1시간 됐는데 돌아보고. 아, 아, 근데 저번 주부터 2주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가면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바다 안에 가면. 어, 그게 뭐 자꾸 잡생각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형님.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동엽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엽님, 네네네. 방금 그 통화 녹음본을 들어봤는데요. 네네네. 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네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 네. 들어볼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시참 때 이제 이 이야기를 다음에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항상 일 마치고 집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들려드립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저희 이 동생분은 이제 저희 협력업체예요. 일 바쁠 때 서로 일 주고받고 하는데 한 번은 이래 목소리가 너무 막 힘도 없고 이래서 이제 가명으로 민수라고 할게요. 아니, 민수 씨 왜 목소리 요새 힘이 없어요? 아, 형님 요새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다고. 뭐 저는 이제 속으로 뭐 기분 나쁜 거 있나 나한테?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실 형님 이거 자꾸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귀신 이야기 좋아하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해달라고 했죠 이야기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저번 십참 그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나중에 이야기해줘요 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이제 들어보려고. 아까 전에도 이제 방송 전에 1시간 전에 이제 또 카톡으로 막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지 말라고 했던 게 지금도 그 집에 혼자 있어요. 거실에. 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봤는데 막 시청자 분들 혹시 막 뭐 귀신이 보인다 이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고 해가지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건 좀 지켜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겠는데 이야기의 발단은 저도 역시 복잡해서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이 동생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이 집터에 역시 민감해요. 이제 사람마다 좀 그렇잖아요. 뭐 이 집터는 어떻고 그래서 어머님 아시는 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이 집 집터가 괜찮다 해서 이쪽으로 이제 뭐 단독 주택이래요.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원래 이제 집주인이 4층에 이제 건물주가 처음 그 자리에 이제 30년 전부터 이제 거기 건물을 직접 올리신 분이래요. 근데 나이가 90대 할아버지고 이제 할머님도 한 80대고 4층에 사시는 나이가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1층으로 가고 이제 4층이 집이 이제 나서 그 어머님 아시는 분이 이제 보살님이래요. 그래서 요 민수 어머님 요게 방 났다. 여기 집터가 역시 좋다. 해서 4층으로 갔대요. 가족들. 그런데 이 민수 사장님은 어차피 나이도 있고 해서 다른 데서 혼자 사시다가 그때는 집이 없었죠. 이제 다른 데 혼자 살고 어머님, 아버님, 이제 여동생분이 이 4층에서 살고 이 건물주분은 1층에 이제 90세 노인분이시죠. 할머니는 80대고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고 이러니까 이제 요양원에 가셨대요. 두 분 다. 이제 그 집은 1층 집은 이제 비어 있는 상태죠. 그래 있다가 동생분이 이제 자고 있는데 한날은
새벽이에요, 시간은. 그 골목에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이제 자면서 듣기더래요.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1층부터 그 발자국 소리가 4층까지, 문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하더라고요. 다시 1층에 머물렀다가 다시 점점 사라지는. 그래서 동생 그때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요 민수 사장한테 오빠 어제 자는데 우리 집에서 새벽에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 하고 그냥 뭐 그때는 아무 사건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넘겼대요. 넘기고 그런데 이틀 후에 그 건물주분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이것도 제가 요 1시간 전에 물어봤어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애들이 생각했던 게 혹시 저승사자 아닌가? 원래 4층에 살았으니까 4층에 왔다가 다시 1층에 갔다가 다시 간 것 같다. 그냥 그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해석했대요. 뭐 그런가 하다가 이제 요 민수 사장님 할머니가 원래 서울에 작은 아버지 댁에서 모시다가 이제 여기가 민수 아버지 집이 이제 큰 집이라서 할머니를 가면 1층에 방이 또 비었으니까 일로 모시자 해서 민수 사장은 이제 할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할머니 잠깐 1층에 같이 모실게 해서 이제 문제의 1층 집에 이제 입주를 했어요. 이제 어머니하고 여동생분은 4층에 이제 아버님하고 계시고 아버님은 이제 주말마다 이래 집에 오시니까 거의 평일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층에 이래 지내다가 또 할머니도 이제 몸이 좀 더더욱 악화돼서 이제 요양병으로 옮기시고 이제 민수 사장님 이제 혼자 1층에 살고 있는 중이고 이제 4층에는 어머니, 여동생, 주말에 아버님 한 번씩 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게 거의 한 2달 전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이제 한 번씩 오셨는데 가면 민수 사장님은 저랑 비슷하게 일이 새벽에 끝나고 이러니까 여자친구분은 혼자 오셨다가 이제 큰 방에서 이래 자고 이러는데 한날은 꿈에서 자꾸 뭐 남자가 막 이야기를 하고 뭐 여성분도 이야기를 하고 너무 그냥 그냥 잠자리가 그런가 하고 말았대요, 넘기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갔다가 또 이제 한 번씩 와서 자는데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눈을 뜨니까 옆에 남자가 누워있대요. 응? 옆에 남자가 누워있대요. 그 침대. 실제로? 예, 산무이님 사진을 보셨지만은 침대가 좀 그래도 싱글 침대가 아니라 더블 침대잖아요. 네. 옆에 남자가 누워있어가지고 순간 놀래가지고 했는데 형상은 없어지고 이게 뭐지? 하고 또 넘겼대요. 여자친구분은 그냥 꿈인가? 이건 뭐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래 또 생활하다가 민수사님 집에 와서 또 이래 자는데 이번에는 또 자는데 이제 가위도 눌리고 또 눈을 떴는데 남자가 또 서 있대요. 그냥 방 옆에 서서 있고 그리고 진짜 뭔가 이상하다 이러고 이제 소리치고 전화했을 때가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 민수사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늦는다 했는데 옆에서 이제 지금 여자친구분이니까 자고 있는데 혼자 자고 있는데 옆에서 민수사님이 계속 이제 막 끌어안고 이래 약간 쇠기 마냥 막 이래 막 몸을 더듬고 이런데 순간적으로 아직 민수는 안 왔는데 뭐지? 그러니까 민수 사장의 형상을 하고 이제 그 나쁜 짓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눈을 뜨고 이제 전화를 했는 거예요. 니 어디냐고. 나 아직 일하고 있는데. 나 여기 지금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미칠 것 같다,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는 거예요, 민수 사장님한테. 내가 눈을 떴는데 옆에 있었고, 이렇다. 이래 됐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머님이 아시는 보살님이 이제 그 집을 또 추천해 줬으니까. 그래서, 엄마, 그 여자친구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어머니가 나도 그런 적 있었다, 그 방에서. 이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엄마는 무슨 이야기인데, 뭐 어떤 건데, 나도 할머니 모실 때 1층에 있는데 그 방에 누워 있었는데 옆에 모르는 남자가 누워 있길래 엄마도 깜짝 놀랐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살한테 전하니까 있는 것 같다.
그냥 이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보살님이 직접 오셨냐? 이러니까 온 건 아니고 그냥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아, 지방여행 갔다. 거기서 이야기한 게 그 건물주분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한 30년간 사셨잖아요. 그게 터줏대감이라고 이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잘 모르겠는데. 터줏대감이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잡기들이 이제 모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이제 그 보살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네. 그래서 핵심은 지금 민수 사장님이 여자친구분이 제일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 이야기도 듣고 이래서 이 또 민수 사장님이 어릴 때부터 아는 누나가 있는데 보살님이에요. 지금은 그 업을 안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애들을 이제 키우면서 일반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상담을 했대요, 전화로. 누나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다. 한번 와줄 수 있겠냐. 요게 어머니 아는 보살님한테 이 구술해야 된다. 이 작기라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아, 그럼 민수야, 그럼 누나가 시간 날 때 한번 가볼게. 이래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보더니, 아, 저 침대 옆에 남자 한 명 누워있네. 그전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대요. 그냥 뭐 작기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기 있고, 그리고 이 누님이 이야기해줬던 게,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민수 사장님, 남자 귀신 한 명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 아니에요, 형님. 4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둘, 남자 둘인데, 남자 그 계속 보이는 그 남자가 그 뭐 대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센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여자하고 그 다른 작기들은 어떻게 봤냐 이러니까 걔들은 옆에서 그냥 약간 구경하고 남자가 막 나타나고 행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와서 어느 정도 부적 써주고 국까지는 비용이 그렇다 하니까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이제 부적하고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자친구가 누워서 이제 자고 있는데 이제는 안 보이더래요. 이제는 꿈에도 안 나타나고 형상은 없는데 그런데 자고 있는데 밖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새벽에. 거기가 약간 동네 이제 1층에서 4층 이게 단독주택이니까 골목도 약간 요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서 계속 약간 노래 흥얼흥얼대면서 여자 웃음소리로 들리고 남자가 아, 놀자 뭐 우리 이제 뭐 안 괴롭힌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래 흥얼흥얼대면서 실루엣도 보이고 그 안에서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계속 노래 부르고 이제 나오라는 식 이거를 또 다시 민수 사장님이 아시는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이제는 방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밖에서 자꾸 노래 소리가 들리고 문에 그 실루엣처럼 보인다. 아, 그거 열어주지 말고 이제 안으로 못 들어오는데 자꾸 이제 얘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문만 열어두려고 자꾸 장난치는 거다. 이제 밖에서. 그러니까 절대 열어주지 말고 안 듣기는 척 해라. 이랬던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래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요 그 민수 사장님이 아, 이제 괜찮겠지. 이제 자는데 또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게 방금 쌈무님께서 처음에 통화 내용 들려준 게 또다시 뭐 보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했는데도 또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최근이에요. 그 민수님도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네. 그래서 이 제가 여기는 좀 협력업체로 저랑 혹시 깊은 관계거든요. 네. 그냥 뭐 거짓말하는 스타일도 목소리도 약간 무뚝뚝하잖아요. 통화 내용 들어보면은.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데 지금은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제가 사모님 첫 시참 때 그거 하고 제 두 번째 동생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제가 내용 정리가 안 된다 했던 게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혼자니까 항상 했던 게 형님 지금 집이라서 이야기를 못 하겠다. 왠지 듣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래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지금도 나온대요 방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못하겠지만 쌈무이는 보셨다시피 큰 방은 아예 지금 안 쓰고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고 여자친구분은 잘 안 온대요. 또 그래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있고 이제 가족들 전부 다 종합해 보니까 어머님도 그런 일 겪으셨고 여동생분도 겪으셨고 여자친구 겪고 요 민수 사연은 이제 형태를 본 거죠.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이제 가위에 꿈 이야기를 했대요. 누가 이래 나왔다 했을 때, 그러니까 민수사장님이 아시는 누나 무당분 있죠. 오셨을 때. 예.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무당 누나가 저기 남자 누워 있고 여기 보니까 남자 어떻게 생겼고 여자 어떻게 생겼고 여자는 또 요래 있네 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다. 민수사장도 그 전에 여자친구한테 들었잖아요. 이런 봤다. 꿈에 자꾸 나온다. 근데 그게 꿈에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애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당 누나가 오셔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그거를 생김새를 똑같이 말했는 거예요. 저도 소름 돋는데 이게 또 현재 진행 중이라서 그래서 그 사진도 제가 올리면은 더 좀 임팩트 있겠다 싶었는데 이 민수사장님도 형님 지금 제가 혼자 지금도 이 거실에서 있는데 문만 열면 저 방인데 지금도 다시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 사진 올렸을 때 시청자분이 혹시 영안이 트이신 분이 있으면은 사진에 귀신 있다고 나오면 맨날 사무이님 방송 들으시거든요. 예, 듣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 가면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못 보여드린다 했는데 이렇게 제가 카톡에 마지막에 사진 올려 혹시나 제가 그 동의 받으려고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못 보여. 너무 무서워서 그냥 혹시나 막 이래 또 막 뭐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어요. 뭐 이런 게 나올까봐. 자기도 지금은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형상을 보고 너무 그 보살 누나도 그렇고 여자친구 그리고 여동생 그 사건 어머님도 봐버리니까 그 방에서만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사장도 원래 귀신의 존재 이런 거는 안 믿었어요. 그냥 어머님도 집터 믿고 뭐 이랬는데 여동생분은 조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듣고 이것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서 근데 그 마지막 통화 처음에 들으신 내용은 이제 그걸 다 겪고 나서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또 목소리가 안 좋아서 민수사장님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형님 또 나타났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아직도 현재 집에서 혼자 거실에서 게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이는 방송 전에 계속 디테일하게 뭐 이거 귀신이 한 명인가 이렇게 계속 여쭤보고 뭐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서 그래서 오래 걸렸던 거예요. 저도 이야기가 그냥 뭐 너무 무서워하니까 예, 또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형님 지금 집이라서 듣고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제가 계속 사부님이 라이브 할 때나 뭐 그 사임도 바쁘고 저도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 집이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밖에 있을 때 마치고 이제 가고 있다 해서 제보 드려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듣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은 거예요. 제가 추가 설명을 여러분들 해드리자면 네네네. 방금 방송 직전에 우리 동엽님께서 그 실제 침실이랑 그 다음에 거실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침실은 말 그대로 침대랑 이런 침실 사진이고 그 다음에 거실 사진은 거실에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어요. 네,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방송 바로 직전에 그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네. 저도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네. 딱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방사진을 보면은 약간 음침하더라고요. 조명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여기까지 있으면은 보여드리면 더 괜찮을 것 같다 하고 그 전에 또 통화했던 내용인데 그건 너무 긴 거예요. 그게 저도 들으면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제가 하나하나 카톡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다시 여쭤보고 사진이 제가 클릭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보여지는 건데 너무 반대하더라고요. 지금 방송 직전에 취소가 돼버려가지고 네,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당연하죠. 민수사장님은 지금 이 집에 혼자 아직도 지금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공포에 떨시면서. 큰 방은 문을 닫고 계시고. 괴담 감별사 우리 동엽님이 근데 이쯤에서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일을 겪었는데 왜 이사를 안 하는지. 이사가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쵸. 4층에는 어머님하고 이제 여동생분이 살고 이사 온 지도 또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이제 갓 두세 달? 왜냐면 할머니가 이제 서울에서
오시면서 이제 이 민수사장님도 다른 데 살다가 아 할머님 내가 이제 생활하면서 모실게 이래서 이제 오셨다가 이제 할머니는 몸이 더 연세가 더 많아지시니까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네. 혼자 이래 됐는데 이게 된데도 몇 년 살다가 이래 된 게 아니고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되고 아직 그래서 바로 이제 여자친구분도 와서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민우사님도 했던 게 형님 남자는 잘 안 건드리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님 그 옆에 누웠는데 보였다 했죠. 남자가 누워 있어가지고 놀랬다 했죠. 그 여동생한테도 몹쓸 짓을 했었대요. 그거를 이제 민수 사장님으로 변해서 그래서 여동생이 미쳤나 이래 됐는데 이제 뭐 그 순간 뭐 이제 가위식으로 그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4명 중에 이제 제일 대장이 그 남자인 거예요. 예, 그리고 남자 하나 더 있고 여자 2명 있고 여자 귀신 2명. 요것도 되게 어찌 보면 새끼라 그래야 돼요. 이게 잡기인데 새끼.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잡기 새끼. 예, 예, 예. 네. 예,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이사 왔는지도 지금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몇 년 살다가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네네네. 그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혹시? 그거는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못 물어봤네요. 근데 그냥 뭐 대부분 그 민수 사장님의 모습으로 나왔다 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복장이었겠죠. 예. 이게 통화가 제가 봤을 때 한 1, 2주 전이었겠죠? 이 전화 와서 형님 다시 이래 됐습니다. 다시 또 나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저거 들으면서 이거는 괜찮겠다 싶어서 괴담 감별사의 선택을 받았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제가 귀신을 안 믿지만은 항상 저도 약간 사람이 허세라는 게 있잖아요. 귀신 보면 뭐 공동 묘지도 혼자 갈 수 있다 새벽에 이런 마음을 싹 지워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요거 한 1분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네. 예, 1분입니다. 1분. 허무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일을 새벽 2시, 3시 일에 막 마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가 새벽 2시 반? 이랬는데 하필 아파트 주차장도 지하가 있고 지상인데 저는 항상 지상에 많이 돼요. 지상에 대고 있는데 공동현관에 이제 불도 다 꺼져 있어요. 저희 아파트는 이상하게 항상 이거 한 번씩 가로등하고 이렇게 다 꺼둘 때가 있어요. 차를 대고 보니까 공동현관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흰색 원피스를 입고 하필 또 흰색입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약간 흔들흔들거려요. 자, 그러면 누가 술 취했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살짝 솔직히 좀 긴장했습니다. 차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술 취했겠지 하지만 보통 술 취하면 이래 뭐 어디 기대 있거나 맞잖아요. 이래 어느 정도 기대 있거나 막 그냥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 팔을 문에다가 대고 맞잖아요. 몸을 이제 지탱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우리 지하철 타면 약간 몸 흔들흔들 거리듯이 이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무섭잖아요. 2시 반 이래 되고 전체 다 컴컴한데 공동 현관에 그래 서 있으니까 하필 또 저희 동이고 그래서 저는 갔죠. 또 가니까 어차피 이제 휴대폰으로 연동돼 있으니까 공동 현관이 쓱 열렸어요. 열리고 제가 지나가니까 가만히 서 있어요. 안 들어가고 문이 열렸는데 그래서 솔직히 그때 좀 무서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먼저 지나쳤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같이 따라 타는 거예요. 따라 타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그 상황을 제가 이제 안쪽에 탔잖아요. 여자분이 제 앞에 있어요. 근데 계속 몸을 흔들흔들고 그러면 문도 우리 닫힘을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니까 몇 층도 안 눌러요. 저희 집이 9층인데 9층을 누르니까 안 눌러요. 근데 몸을 흔들흔들고 흰색이에요. 하필 또. 그래서 9층에 딱 내리는데 먼저 내리더라고요. 저희 집 현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현관문. 저는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귀신을 만나면 이런 느낌이구나.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저 너무 무섭다 속으로. 그래서 용기 내서 한마디 저희 집인데요 여기 이러니까 가만히 한번 실컷 보고 다시 엘리베이터 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심할 수 있었던 게 흰색 원피스까지 무서웠는데 운동화가 휠라였습니다. 그거 보고 귀신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집에 들어. 귀신은 휠라 신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좀 통통했습니다. 예. 아니 귀신은 통통하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취미가 친구들하고 밤에 바다에 다이빙 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막 무서움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거 딱 겪었을 때 와 진짜 이거 진짜 혹시나 진짜 내가 귀신 형태를 보거나 귀신을 만나면 약간 좀 몸이 안 움직이겠구나. 왜냐면 그때 사실 좀 무서웠어요. 근데 혹시 술 아니, 냄새가 났나요? 술 냄새는 안 났어요. 아, 그 정도로 끄떡거릴 정도면 예, 예, 술 냄새는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원래 술 취한 분들도 한 번씩 저희 라인에 있는데 여성분들 그냥 딱 티가 나지 않고 그냥 인사도 하거든요. 보통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얼굴 벌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이분은 약간 흔들흔들 있죠 몸이 음, 일자로 서서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제가 엘리베이터 속에 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앞에 있으면은 저는 이제 뒷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일자로 서 있었어. 그럼 제가 구축 눌렀으면은 다른 층에 간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어, 아, 그냥 뭐 윗집,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고 속에서는 아, 이 상황이 너무 무섭다. 음. 그래서 제가 구축 누르면 다른 축을 누르는데 안 눌러요. 그때부터 솔직히 좀 소름 좀 돋았습니다. 근데 혹시 아, 그 아파트에 네네네. 몇 년 동안 지금 거주 중이시죠? 아, 여기가 저희가 이제 한 7년 됐네요. 7년. 예, 예, 7년. 여기 혹시 이 7년 동안 네네네. 그때 당시에 보셨던 분을 다시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은 제가 처음이 제 라인, 저희 집 라인에 많이 제가 얼굴을 아니까. 왜냐면 첫 입주할 때, 신축 입주할 때 저희가 입주했기 때문에. 이분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무서웠던 게 구축 누르면 다른 층 저는 누를 줄 생각했는데 예상 밖으로 흘러가니까 음, 그게 더 무섭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은 가만히 서 있던가 자기가 먼저 내려서 저희 집 현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 귀신 같은데요? 아,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그게 제가 그냥 용기 내서 했던 게 나왔던 게, 여기 저희 집인데요? 이 한마디 하고, 그분은 다시 그냥 돌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내려가셨던 거. 이게 제가, 아, 귀신을 만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입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뭐, 그전에는 막, 뭐, 친구들, 나는 귀신 안 무섭다. 뭐, 경산에 무슨 공장도 혼자 가고, 뭐, 이랬던 경험이 많아가지고. 음, 근데 막상 이 상황을 겪게 되니까, 제가 또 약간 지금 살짝 소름 돋는데, 얼굴이 기억 안 나요, 제가. 제 와이프랑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순간, 솔직히 좀 무섭더라. 근데 휠라 운동화 보고 조금 안심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것만 기억나는데, 근데 왜 얼굴은 기억이 안 납니다. 휠라 운동화를 보고 왜 안심이 됐는지 그게 이해가 안 아, 되네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 고무신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너무 무서웠지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고무신이어서, 흰색 고무신이었으면은, 우악! 막 이랬을 건데, 아, 휠라 운동화라서 뭔가 친근감? 그 브랜드? 약간 그런 게 아닐까. 동엽님의 또 괴담 감별사 네네네. 픽을 받은 이야기 네. 들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했던 그 집은 지금 네. 대구라고 했죠? 예, 대구입니다. 대구, 이월드 있죠. 대명동 쪽.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뭐 이래 이야, 이야기하고 제가 민수사장한테 가명입니다. 언제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러고 웃고 말하는데. 그 민수사장님은 안 그런 척 하면서 너무 무서워하시니까. 예. 그리고 어떡하냐. 제가 첫 번째 사연 이야기했을 때, 동생 분하고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그래도 한번 들어봐라고. 내가 이때까지 겪은 거 3가지 이야기 했을 때 동생분이, 오빠, 우리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더 무섭다 하면서 가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길래 하면서 제가 들은 거예요. 어느 정도 무섭길래 하면서. 다음에는 제가 네. 하나,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 이게 민감해서. 음, 친구인데 와이프가 외도를 해서 다른 남자하고 살면서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 제수 씨가 잘못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딸도 있고 외도를 해서 그분하고 살다가 이제 아파트에서 안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 후에 이제 계속 찾아와요. 이 친구가. 예, 계속 찾아와요. 밤마다. 계속. 꿈도 그렇고 실제로도 찾아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디테일하게 물어봐도 그 주위의 친구들은 그게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낚시한다고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또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또 민감하잖아요. 왜냐면은 그쵸. 아직 딸도 그걸 아는데, 그 엄마를 너무 안 좋아하더라고요. 외도를 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부분인데, 나중에 요것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수 씨 아파트 또 이야기. 그냥 짧은 거예요. 대부분 짧은 거라서. 네. 이런 거 한번 또 모아보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괴담 감별사 우리 동엽님의 이야기 네, 또 네, 들어봤습니다. 그 작업하실 때 네. 조심하시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밤 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바. 삼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번 참여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엽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아, 목소리 여전히 좋으시네요. 아, 아닙니다. 아, 잘 진짜 들리시죠? 너무 지금은? 잘 들립니다. 아, 다행입니다. 지금 방에 혼자서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동엽님이 연락 네. 없으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네네. 어떤 일입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제보했던 협력업체 대구? 동생 이야기가 있고요. 네. 하나는 저희 집에 윗집에 있었던 일. 오. 뭐부터 해드릴까요? 자, 여러분, 제가 안내 하나 드리자면 지금 동엽님 이야기 듣기 전에 제가 요 영상 고정 댓글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요 영상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요 영상 꼭 보시고 들어주세요. 이어지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네. 자, 동엽님, 그러면 네. 그 동생분 이야기 먼저 가시죠.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협력업체, 그 가명 민수 사장이라고 할게요. 네. 민수 사장 집에서 보살이 와서 그 일 처리를 다 하고 안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오. 한두 달 됐겠죠? 그때까지 괜찮았다가 추석 전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요? 네네네네. 이번 추석 때. 그래서 새벽 1시쯤에 카톡이 옵니다, 저한테. 아, 형님,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서 이제, 제보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비방을 하고 나서 한두 달은 괜찮았대요. 그래서 추석 전에 지금 여자친구가 놀러 와서 밀에 있는데, 민수 사장이 일 먼저 나가고, 여자친구가 이제 뒤늦게 혼자 나가려고 저희 신발장에서 신발 신을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살짝 들잖아요. 네. 뒤꿈치에 신발 놓고. 그러면 그 시선이 요즘에 안방 쪽에 대각으로 딱 마주치게 돼 있대요. 신발을 신고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딱 드는데 안방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침대 모서리에 그 남자 귀신 앉아서 웃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민수 사장 여자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보면서 문 열고 나왔대요. 시간이 몇 시였나요? 한 점심 전이었겠네요. 네, 민수 사장이 한 7, 8시쯤에 출근하니까 여자친구분은 한 9시, 10시 이때쯤이었겠죠. 네, 밤이었으면 불을 다 껐으니까 안 보일 건데 네. 아침이니까 현관 앞에서 신발 신고 구두 이제 딱 신고 무의식적으로 고개 딱 들었는데 안방 그 침대 모서리 부분에 남자 귀신에 앉아서 미소를 짓고 있길래 너무 놀래서 보면서 문 닫고 나왔대요. 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와서 민수 사장한테 전화해서 야, 민수야 아직 있는 것 같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남자들은 잘 못 느낀다 그랬죠. 여성분들만 느끼는데. 그래 겪고 나서 뭐 민수 사장은 뭐 대수롭지 않게 뭐 자기는 어차피 잘 못 느끼니까 거실에서 계속 생활하고 이래 있는데 요번에 이제 추석 다가오는 날 또 민수 사장님 외숙모가 여수에 사시는데 직업이 또 무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직업이 무업을 하시는데 근데 민수 사장 외숙모님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집에 놀러 왔어요. 4층이 어머님하고 여동생분이 살고 1층에는 민수 사장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숙모하고 외삼촌하고 놀러 와서 그 4층에는 어머님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자야 되니까 민수 사장 집에서 하루 먹으려고 했는데 외숙모님이 갑자기 거실에도 이래 대자로 한번 누웠다가 큰 방하고 거실 그 문턱에도 한번 또 누웠다가 안방에 다시 또 누웠다가 계속 이런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수 사장은 속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진짜 여자친구한테도 그거를 며칠 전에 들었잖아요. 다시 나타났다는 걸. 그래서 진짜 있는갑다 그냥 속으로 이야기하고 민수 사장이 뭐 말수가 많은 편도 아니에요. 물어보면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숙모 왜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일 이야기하자 내일 이야기하자 계속 그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밤에. 그래서 다음날 갑자기 그 외숙모가 민수야 빨리 가서 쑥 좀 사온나. 쑥을 사가지고 그 주방에 하고 일회용 그 버너
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거실에 하나 놔두고 그 쑥을 삶으래요. 계속. 쑥을 거실에 한 군데 놔두고 주방에 가스레인지에도 쑥을 계속 삶고 그 습기를 계속 집안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민수 사장이 숙모 이거 왜 피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중에 계속 말씀을 안 해주더래요. 계속 그 다음 날도. 그날 숙모가 4층 가서 자야 되겠다고 4층으로 올라가서 주무시고 민수 사장은 다시 혼자 컴퓨터 하고 있으면은 쑥을 계속 삶고 있으면은 습하고 좀 뜨겁잖아요. 후끈후끈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등 쪽에 안방을 등지고 있어요. 안방 문을. 등만 서늘해야 돼요. 자기가 느끼는 거는. 원래 집안 전체가 습하고 좀 후덥지근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등 쪽에만 서늘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숙모는 아무 말씀 안 해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날 숙모가 민수 사장하고 뭐 가면서 통할 일은 없고 민수 사장 어머님한테 야 누구야 그 민수 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나? 그 자지 말고 침대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거실에서 생활을 하라고 해라. 그리고 전화 좀 달라고 해라. 이래서 민수 사장이 왜 숙모? 그러니까 일단 네 집에서 나와봐라. 집안에 있지 말고 집에서 나와서 통화해라. 이래서 나가서 전화를 받았대요. 집에서 작기들이 몇 명 있는데 집안에서는 절대 그 작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걔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은 막 난리가 난대요. 집안에서. 그 자기 이야기 한다고 좋아서 막 난리를 피운대요. 그 안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그 침대 방향을 바꾸든지 그래서 숙모 저는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난 네가 거기서 생활하는 것도 나 대단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숙모 제가 대충은 알고 있다. 하여튼간에 그 쑥하고 한 번씩 삶아라. 일단 그 집에서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금방 그쪽에 좀 있으니까 내가 숙모가 한숨도 못 잤다. 너 그 집에 첫날에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자기들이 소곤소곤대는 게 듣기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민수생이 그 숙모가 직업이 숙모 무업을 하신다고 지금도 해서 아직도 그 사장 방 안에는 그 작긴 그 대장 남자 귀신이 아직도 새로 나타난 거죠. 그 전에 지방된 게 뭐 좀 약했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외숙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다가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데 그래가지고 숙모가 진짜 제가 용한지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는 별개로. 근데 민수 사장한테 역시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여자친구 말고 전 여자친구가 같이 이래 생활하다가 좋은 곳으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예. 이게 같이 생활하다가 항상 출근하고 10시 정도 되면은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안 와서 이게 한 1년 전이죠. 한 1년 반 정도 됐대요. 그래서 오늘은 왜 연락이 없지?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집안에 딱 갔는데 심근경색으로 사후경직으로 이제 돌아가셨다. 얼굴 퍼렇게 돼가지고 그걸 직접 목격해서 그랬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전 여자친구랑 여수가 좋잖아요. 바다도 좋고 그래서 그 외숙모 댁에 한 번씩 전 여자친구랑 이래 놀러를 갔었대요. 놀러를 가서 인사하고 이랬는데 요번에 이제 여름 때 민수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놀러를 간 거죠. 부모님들끼리. 그래서 민수 외숙모도 민수 사장의 전 여자친구도 알 거잖아요. 얼굴도 보고 요번에 민수 어머님 아버님이래 따로 외숙모 댁에 놀러 갔는데 그 외숙모님께서 그 요새 민수 여자친구는 잘 지내나? 뜬금없이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걔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다 이랬는데 안 그래도 요 같이 왔네 하면서 그래가 한번 물어봤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게 요번 일도 민수 사장님 방 일 부분도 혹시나 그 전에 알고 계셨냐 하니까 외숙모한테 딱히 뭐 집에 대해서 뭐 여수에 살고 계시는데 굳이 막 물어보고 그러진 않고 어머님도 무업을 하시는 분들 주위 분들 많이 알고 계셔서 대구에
예, 그래서 의뢰하지 뭐 여수까지 뭐 숙모한테 전화해서 그럴 일은 없고 전 여자친구분의 예,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야, 민수 여자친구는 잘 지내고 있나? 무슨 일 없지? 이래. 아무튼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예, 예. 좀 깝깝하네요, 그죠? 저번에도 비방했다고 없어졌다 했는데 독하네, 요번에 독해. 예, 그래서 제가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네? 민수 사장한테 부탁했는데 오늘 캠핑 갔더라고요. 원래 오늘 제보할 때 민수 사장님 그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에? 큰 방에서. 색다른데요? 예. 아쉽네요. 네. 동엽님. 네.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네. 혹시 예. 외숙모는 뭐 또 다른 뭐 비방법이나 예. 그런 걸 알려주신 게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것만 그냥 쑥을 계속 집안에 쑥. 예, 쑥을 삶아서 거실에 놔두고 그거까지만 들었어요. 비방에 대해서는. 쑥이 그런 쪽에서 좀 쓰이긴 하더라고요. 비방으로. 예. 근데 태우는 건 제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마른 쑥을 태워서 연기를 이렇게 하는 건 들어봤는데, 삶아서 이렇게 김을 이렇게 증기로 쬐는 건 처음 들어봤네요. 뭐 비슷한가 봐요. 예, 뭐 소금하고 팥만 들었지. 쑥은 저도 금시초문이라서. 쑥은 유명하긴 합니다. 그런 쪽. 그래요? 네, 삶아서 하는 건 제가 또 처음 들어봐서. 네, 삶고 뭐 그랬고. 자, 아무튼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네네,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별일 없길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좀 계속 진행되니까. 자, 동엽님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집에 혼자 있다가 와이프는 처갓집에 갔었고 한 저녁 한 9시 정도 됐겠네요. 혼자 먼저 와서 거실에서 엎드려서 유튜브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좀 시원해졌고 거실 창문도 좀 열어놓고 엎드려서 유튜브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웃음소리도 듣기고 막 어른들 목소리도 듣기고 대화하는 소리도 듣기고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앞이 외부 공원이라서 누가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나? 왜 이리 시끄럽지? 그래서 방 창문을 보니까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엎드렸죠. 왜냐면 이 창문가로 가서 이리 움직이기 자체가 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제 귀에 거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유튜브를 보는데 또 웃음소리가 하하하 막 하면서 또 들리길래 기분 좋은갑다. 근데 밤에 뭐 저렇게 웃음소리가 들리노 하고 이래 또 엎드렸는데 또 엎드려서 보다가 또 계속 그 웃음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밖에서 계속 이래 있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한 10시쯤 나돼서 왔어요. 애들하고. 오자마자 야 우리 아파트 불 났는갑다. 소방차하고 막 온다. 그래서 진짜 야 우리 라인인갑다 하길래 제가 거실 창문을 열고 위를 봤어요. 위를 보니까 애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희 위쪽 라인이겠죠. 몇 층이는지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애가 매달려 있길래 아니 저건 뭐지 왜 매달리지 하고 제가 보니까 저희 애들하고 막 궁금하니까 막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떨어질까봐 그 와이프한테 야 애들 못 보게 해라 하고 저도 뭐 그 밑에 보니까 튜브 막 설치하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이. 그래서 위에 계속 다시 와이프랑 이렇게 보니까 119 구급대원이 이제 구조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저기 왜 매달려 있지? 해서 궁금해서 내려가려고 와이프한테 잠깐 내려갔다 올게 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구급대원 7분께서 타고 계시더라고요. 저 혼자 타고 혹시 무슨 일인가 이러니까 별일 아닙니다 이러고 1층에 딱 내리니까 구급대원들 내리고 경찰분이 한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 있다가 그 사건 생긴 바로 밑에 집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들으니까 아이가 아니고 아주머니더라고요. 저는 밑에서 이래 보니까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가 매달려 있었고 그래서 어르신하고 이래 있다가 그 경찰분하고 아주머니가 내려오시더라고요. 저희 쪽으로 경찰차를 타야 되는데 주민들이 너무 보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 그냥 구급차 타고 왜냐면 저희 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입주민 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타고 앉아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기는 보호자도 없나?
남편이라도 좀 오지 하고 의문이 드는 게 부부싸움을 했나? 아니면 남편이 내려오던가. 왜냐면 저희 라인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 앞에서 일을 받다가 밑에 어르신한테 어르신 무슨 일이에요? 아, 저희 윗집이다. 나도 거실에 있다가 갑자기 거실 창문에 발이 하나 뚝 보이길래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구급대원 발이었고, 발 보여서 다시 신고했는데 우리 출동 대원이다 고 말씀드려가지고 있었는데, 어르신 시점입니다. 네. 어르신은 소파에 있었는데 위에서 웃음소리하고 꽹가리하고 징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건 뭐 소리고 하면서 이래 있다가 또다시 꽹가리 소리하고 징소리가 밤에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발이 보여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무섭다, 약간 미스테리한 이야기인데, 아니면 부부싸움을 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생각을 하셨다면은 바로 뛰어내렸을 수도 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 매달려서 그 힘이 또 어디서 나왔는지, 왜 매달려 있었는지 그게 의문이고, 한 이틀 전에도 어르신을 또 분리수거하면서 만났는데 아직도 새벽 2, 3시 되면은 쿵쿵대고 꽹가리 소리가 나는데요. 뭐야? 그래서 이거 한번 짧게나마 큰 그건 아닌데 미스테리에서 제가 그 민원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밑에 집이 조금 피해를 보고 있죠. 왜냐면은 구급대원이 자기 집을 통해서 방충망을 뚫고 가서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자세한 거는 그 어르신하고 저만 아니까. 그래서 물어보면은 요새도 새벽 2시, 3시고 위에서 막 쿵쿵쿵거리고 막 꽹가리 소리 아직도 나고,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칼 수도 없겠고 그 카는 자체도 부끄럽고, 나도 저 윗집은 미스테리하다. 자, 그러면 그 네. 집에 네. 그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그 아주머니가 뭐 정신적인 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소문은 네.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이 내용 자체에 아는 것도 윗집 어르신하고 저밖에 모를 거예요. 어르신한테 물었는데 남편분도 계시다는 걸로 제가 듣기만 들었어요. 나이대는요? 나이대는 제가 봤을 때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 제 또래인 것 같기도 한데. 뭐야. 네.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도 이야기하는 게, 부부싸움을 해서 안 좋은 생각을 했다면은 뛰어내리거나 이런데 굳이 거기서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남편분이 있으면은 잡아줬거나. 근데 웃음소리는 계속 들렸다가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 어르신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동엽님, 네. 그러면 혹시나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으시면 네. 연락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동엽님 참여 감사드리고, 네. 역시 동엽님이시네요. 동엽님 감사하고 또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아니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동엽님께 부탁을 해서 그 집을 인터뷰를 한번 부탁을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이럴까? 이유가 뭘까? 참 신기합니다. 밤마다 그렇게 꽹가리 치고 그건 아니죠. 아파트에서 그것도, 그죠? 뭐 단독 주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포부당당님이 아마도 신병일 듯 하셨는데 신병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정신병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철봉이 10초 매달리기도 힘들 텐데. 그러니까요. 뭐 씨였나 진짜. 자, 우리 단 형님께서 좀 전에 골프장에서 귀신 3마리 보고 왔는데 다음에 짧게 해드릴게요. 취미가 골프신 건 알고 있었지만 귀신 3마리 보고 왔다고요? 알겠습니다, 형님. 네. 뭐죠? 궁금하네요. 골프장에 많다고는 들었는데 역시네요. 진짜요? 골프장에 귀신이 많다고? 처음 들었는데? 아무래도 골프장이 워낙 크니까 예전에 그 땅에 묘지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 어떤 집을 허물고 골프장을 만들진 않았을 테니까. 맞죠? 보통 산 깎아서 만들지 않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모이님 방송은 유튜브로 항상 봤었는데 예. 제가 제보를 하는 날이 오네요. 그러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닉네임은
8125고요. 한글리죠, 그죠? 네. 지금 이제 대구 살고 있어요. 대구 잘 알죠? 저 수성구에 꽤 아.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진짜죠. 범호동에. 아, 반갑네요. 자, 네. 그러면 우리 8125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 주공아파트 단지.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자 시작합니다. 잉?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제가 겪은 일만으로는 이야기가 완성이 안 되는 그런 기묘한 일이었어요. 2014년도 여름에 한창 더워서 그랬나? 번개를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가 왔는데 집에 정전돼서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더운데 에어컨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랑 저랑 할머니랑 시원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랑 할머니랑 워낙 영적인 무당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가만 듣고 있었는데, 제가 대여섯 살 때쯤 그때 경험한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 아파트 단지에서 길 잃어버려서 막 울고 난리 났었던 거 어머니 기억하나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기억하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가 완성이 됐었어요. 잘렸던 기억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제가 대여섯 살 때쯤에 종합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그 당시가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좀 후줄근했죠.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제가 일정 마치면 보통 점심시간 때쯤에 집에 오니까, 집에 오면 항상 외할머니가 있어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외할머니가 주무시는 거예요. TV 보기도 좀 애매하고 이래가지고 밖에 나왔죠. 밖에 나가 놀이터를 가려고 나왔는데, 저희 집 앞이 느티나무가 큰 게 한 개 있고, 그 앞에 이제 단상, 어르신들 쉬시라고 단상이 한 게 있고,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놀이터에 가가 놀랍고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혼자 두꺼비집 만들고 모래 파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끼익끼익 하는 그 시소 소리, 그 내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딱 봤는데, 보니까 어떤 저 또래 꼬마애가 시소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반가운 마음에 턱 털고 달려가서 물어봤죠. 어디서 왔나? 혼자면 같이 놀자 했는데, 그 애가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저 밑동에 지금 숨바꼭질 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겠냐. 갈게 라고 하는 순간 그애가 벌떡 일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좋다 싶어가지고 뒤를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한 보, 두 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좀 뛰다 보니까 다섯 보, 여섯 보, 일곱 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숨도 차고 이러가, 친구야 조금만 천천히 가자라고 막 큰 소리로 말했는데 친구가 그냥 흐흐 하면서 웃으면서 쌩 가쁘더라고요. 그러가 친구가 도착한 데가 밑동인지 윗동인지 제가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파트 안으로 입구로 딱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쫓아가가 1층하고 반 정도 더 올라갔나 숨이 차가지고 난간을 잡고 호흡을 고르고 있는데, 보통 아무리 어리더라도 위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은 이 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발소리가 쿵쿵쿵 들려야 되는데 발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낯선 곳이고 혼자 또 그런 기괴한 상황이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음을 터뜨리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서 어릴 때니까 앞만 보고 걸었죠.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일인데, 대피 훗날 엄마랑 얘기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가게가 좀 손님이 없어가지고 빨리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셨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놀이터 놀러 갔다 했는데 어머니가 분명 집에 들어갈 때 놀이터를 봤을 낀데 애가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어머니랑 할머니랑. 그러가 어머니랑 할머니가 뛰쳐나와가지고 윗동 갔다가 뭐 아랫동 갔다가 하셨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걸 봤는데 이제 어디 그렇게 뛰어가십니까? 물어봤는데, 저희 애 그러니까
누구 못 보셨어요? 이런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봤는데 아까 혼자서 저 밑동으로 막 뛰어가던데 좋은 듯이 막 웃으면서 뛰어가던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래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이제 제가 저 밑에 동에서 울면서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기쁜 마음에 막 달려와가 또 애가 없었으니까 또 겁도 먹고 해서 막 약간 질타하듯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니 도대체 혼자서 그 밑에 동까지 뭐 한다 달려갔노? 하면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 막 울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다.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같이 숨바꼭질 하자 해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 애가 없어졌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아까 분명히 경비 아저씨가 혼자 뛰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너무 이상해서 다음날 어머니 하시는 가게 옆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당집 가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 몇 개월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이 딱 애기한테 깃들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말해서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영적인 것을 보는 경우가 드문드문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적 한 개 써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서 애한테 항상 지니고 당기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부적을 받아오셨어요. 받아오셔가지고 제가 항상 목걸이 같은 거에 넣어 다녔죠. 그리고 이 사건은 여름에 해프닝으로 기이한 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14년도 여름에 집에서 있었던 게 일을 하다가 군대에 가려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군대에 갈 때가 다가왔죠. 다가와서 아버지 차를 타고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랑 제 동생이랑 이렇게 딱 차를 타고 군대 입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살았던 그 주공 아파트 단지가 지금 사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그 길을 지나야 이제 군대 훈련소 위치에 갈 수 있어서 그 길을 이렇게 딱 지나고 있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그때 재개발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기 옛날에는 진짜 터 안 좋은 땅이었는데 많이 좋아졌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주공 아파트 있을 때는 별로였죠. 이렇게 아버지께 답을 했어요. 답을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하면서 아버지가 저거 주공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 저 공동묘지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니랑 저랑 이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와 그때 소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야, 오늘 첫 참여신데 되게 조곤조곤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썸네일 방송 너무 봐요가지고 제가 좀 잘했어요. 혹시 그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까? 예 있죠. 제가 그러면 그 이야기로 제가 물어본 예. 이유가 다음에 또 참여를 해달라고요. 집중도 잘 되고 예. 정리를 미리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더 이렇게 예. 부드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주공 아파트 단지 이야기. 어린 예. 시절에 단지에서 겪은 실화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사무엘님 수성구 사시면 아마 제가 이거 말하면 위치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어디요? 제가 그 조홍단지 있던 데가 복현동이거든요. 그 가는 데만 알아요. 그 수성구 그 송원학원 일대 예. 그리고 황금동 그 아 마트 있는 비싼 동네만 일대랑- 사셨네. 아니요. 그 살았던 건 아니고 그 마트 장 보러 갈 때 거기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동성로. 그 외에는 제가 동성로, 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모다 아울렛 옷 사러. 경대 쪽입니다. 거기. 예. 경북대학교. 예 맞습니다. 예. 경북대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수성못 가본 적이 있고. 제가 아. 근데 대구에 있을 때도 예. 계속 그냥 방송만 했어요. 그냥 집구석에서 방송 준비하고 방송하고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워낙 그래서- 이 방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영원한 팬이 돼주길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또 참여 꼭 해주세요. 약속.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두꺼우시네요. 자, 운동 좀 예. 하셨나봐요, 그죠? 아닙니다. 자, 뭔가 보였어요, 두꺼운 게. 왜죠?
조금 제 촉이 좀 남달라서. 자, 감사합니다. 우리 8125님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뿅. 자, 과연 누가 받으실지. 여보세요? 8125님.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번에 한번 참여를 했었죠, 그죠? 네, 지금 아. 벌써 두 번째네요. 자, 오늘 그러면 8125님께서 들려주실 네. 이야기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야기는 친구의 꿈입니다. 예, 친구의 꿈. 예, 맞습니다. 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친구의 꿈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시작. 이 이야기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면서 겪은 일인데요. 그 친구를 알게 된 건 다른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자취를 하는 친구여서 자주 그 친구 집에 가서 술도 먹고 잠도 자고 했을 때 이제 겪은 그런 일입니다. 일단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무당 일을 하셨고 다행히도 친구 어머니는 신기는 없으셨다고 하던데 그 친구는 조금 특이하게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지는 않았다고 처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가 우연찮게 나와서 해줬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안 믿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믿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게 4번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셨는데 그 친구가 한 날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니 혹시 어릴 때 한 3번, 4번 정도 죽을 뻔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 친구 처음 보고 얼마 안 있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물어보아서 제가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물어봤더니 옆에 항상 누가 너를 이렇게 수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너를 구해줬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아버지라고 대답을 했고 그 친구는 전생에 아마 네가 아버지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는 너의 아들 뭐 이런 관계였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 친구가 그래도 일단 제가 죽을 뻔한 고비를 뭐 말도 안 했는데 얘기를 했으니 믿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 일이 있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전날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보통 사람들 왜 꿈 꾼 거는 눈 뜨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분은 언짢았는데 잊어버리고 그날 저녁에 또 친구와 술 한잔 약속이 있어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은 저희 집이 이렇게 빌라인데 조금만 걸어가면은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큰 도로 사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휴대폰이랑 지갑을 제가 집에 놔둔 거 온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신호를 건너려고 하는데 친구 만나러 가는데 휴대폰도 없고 또 술도 먹어야 되는데 민증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뒤에 이렇게 도로 있는 쪽에서 막 끽 하는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휴대폰이랑 지갑만 챙겨갖고 벌레벌떡 뛰어나가가 딱 보니까 앞에 관광버스가 한 대가 서 있고 뒤쪽에서는 옛날에 지프 고란도 그게 이제 박아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쪽은 멀쩡하고 조수석 쪽을 완전히 니은자로 찌그러져 가지고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막 저는 이제 또 어린 마음에 놀래기도 놀랬고 갑자기 그때 이제 신기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괜찮냐고 막 묻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지금 여기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낮에 낮잠을 잤는데 꾼 꿈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꿈 내용이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고 제가 조수석에 타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100m쯤 앞에 사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거리에 거의 도달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차가 가고 있는 진행 방향 도로에 사람이 한 명 이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봤는데도 차가 안 멈춰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우야노 하고 가다가 그 사람을 뻥 쳤는데 사람 쳐서 이제 내려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지인데 가보니까 사람은 없고 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그 친구가 다시 차에 탔는데 옆에 타고 있던 저를 보더만
제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다는 그런 꿈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만 듣고 있는데 제가 사고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 난 딱 자리가 버스 뒤를 호란도가 박았는데 거기에 딱 신호등 횡단보도 자리고 조수석 니은자로 찍어져 있고 제가 그거를 건넜으면은 제가 거기 찡겨가지고 이미 저 세상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딱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숨이 찰 정도로 소름이 돋는데 그렇게 전화를 받고 니 괜찮냐고 그 친구가 그렇게 물어본데 막 손 떨리고 막 몸도 떨리고 이래가지고 대답도 못 하고 일단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이 종료가 되고 다음날 친구를 만나갖고 얘기를 차근차근 해보이게 그 친구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 전날 밤에 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꿈에서 깬 이유가 보니까 그 사고 나기 직전에 전 꿈을 깼는 그새 이 꿈이 딱 끊겨 있는 겁니다. 진짜 살면서 죽을 뻔한 적이 그때 4번으로 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아있네요. 혹시 그 나이 밝힐 수 있습니까? 25입니다. 25. 자, 25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4번을 넘겼네요. 제가 좀 특이하게 물에 빠진 적도 있고 잠깐만요. 지금 목소리를 듣고 제가 지금 주파수를 조금 맞춰보니까 지금 대구에 사시고 계시네요. 대구 맞죠? 예, 대구 맞습니다. 야. 주파수가 정확히 맞췄네요, 제가. 대구. 혹시 주파수가 0.4Hz는 아닙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죠? 두 번째니까 좀 드립까지. 자, 파렐류님. 그러면 예. 그 친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친구는 지금 그 친구가 이제 유도를 하던 친구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기 이제 또 꿈을 찾아서 열심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간간히 연락은 하는데 최근에 한 번 만났습니다. 추석 때. 추석 때. 요새도 제가 그런 현상을 겪나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조금 퇴화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심했을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딱 한 그때가 중학교 있네요. 때에서 21 요때까지 좀 귀신, 뭐 검은 형체 이런 걸 좀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 어릴 때, 아기 때는 그 영안이란 게 열려져 있대요. 열려 있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게 귀신 보는 눈이 이제 점점 이렇게 감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예. 얘기를 듣고 나서 기억이 났던 게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살아계실 적에 예. 저한테 자주 하셨던 예. 말 중에 제가 아기 때 눈을 까뒤집으면서 그렇게 경기를 많이 했대요. 그런 말씀입니까? 주변에 저 그도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 맨날 동네 살던 친구인데 그 친구 동생이 어릴 때 막 이렇게 갑자기 자다가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어머니께서 달래려고 안았는데 친구 동생이 막 천장에 손을 이렇게 막 한 군데만 가리키면서 막 엉엉엉 울다가 기절을 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천장 쪽에. 예. 그래가지고 저도 어릴 때부터 좀 영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랑 지내면은 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8125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목이 친구의 꿈이었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항상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뿅!